가까이 되죠. 지금 미국 시장이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 미국과 이란 간의 지금 현재의 전쟁 상황이 맨날 변해요. 특히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맨날 변하기 때문에 뭐 신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장의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이제는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품 가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WTI 가격도 지금 현재는 4.9% 올라 있죠.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103달러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아서 금리가 지금 현재는 그 미국 국채 2년짜리가 무려 1.35%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전일 대비해서 지금 이제 0.05 정도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10년짜리가 지금 1.40%가 올라가 있어요. 1.4bp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일단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나스닥과 다우공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상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나스닥 종합도 지금 이제 거의 1%에 가까운 0.9% 정도 다우공업 지수도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기본이 현금화다. 나중에는요.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 이란발 이런 지금 현재는 위기 상황에서 탈피해서 예전처럼 우리가 옛날에 이제 지금 보면은 중동발 이슈라든가 일단 지정학적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많은 모습을 볼 때 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역시 다시 올라갈 것이다. 다만 V자형 반등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리하게 지금 현재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요 왕창 부서진 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전쟁이 섰다가 다시 가고 섰다가 다시 가고 이런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V자 반등보다는 갭을 메우고 다시 떨어지고 박스권 유지하다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나스닥 시장에 지금 일봉 차트의 모습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나스닥 시장의 일봉 차트의 모습이요 전반적인 상황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추세가 이탈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고점 상태에서의 원형 천정형의 모습이고 원형 천정형의 모습 속에서 일단은 박스권 상태가 아래로 쳐져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모조리 다 역배열 상태입니다. 여기서 무슨 수수로 올라갑니까? 무언가 해결돼야지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증시의 모습이 더 좋은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아니잖아요. 커플링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의 주가 수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이제 장중에 근데 일단은 내일도 현금화 전략은 유리하고 처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 그리고 주가는 시간이 갈수록 매물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다공업 지수와 나스닥 종합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일 시가서부터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미국 시장이 내렸어요. 그래서 장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가가 고가가 되고 미국 나스닥 시장이 올랐어요. 그래서 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가 무렵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이 약할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금액이 약간 약세일 경우에도 그 금액이 그날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면 내일 프리마켓 시장이 시작할 때가 시장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일단은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금일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만 매수했잖아요. 개인들 매수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외국인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수가 주로 이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장 들어가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프로그램 물량이 잔뜩 쏟아져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스켓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ETF에 속해 있는, 액티브 ETF에 속해 있는 몇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시장이 버티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좀 문제이긴 한데,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장이 약할 때는 프리마켓에 시작할 때의 첫 시작 가격이 그날의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높은 금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무렵이 1, 2% 정도, 그렇죠. 시장 무렵이 1, 2%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마이너스 상태에서의 매도, 그리고 나서 주가의 흐름이 반전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반전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종합주가지수에 연동이 되긴 하겠지만 모든 종목군들이 전강 후약 그리고 장중 반등이 미약한 모습이 나오면서 후반부 들어서 더욱더 현금화하려고 하는 욕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작 약세, 장중 반등. 장중 반등은 언제 반등하냐면 보통의 경우에 프리마켓 시장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때 매도하고 다시금 본장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할 겁니다. 밀리면 초반에 9시 반 정도에 일단은 살 수 있는 저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그때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10시 반 이후에 일단은 주가의 흐름이 개선될 때 매도한 다음에 끝날 때는 현금을 가지고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나중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요. 지금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먼저 하는 겁니다. 5,000포인트에 가까이 있는 저점을 먼저 아래로 내려보고 그쪽에서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시장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응하는 그런 상응하는 전략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 종목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종목으로 접근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해본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내일도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2% 내려서 75,200원 기록을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움직임 자체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탄력은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거의 받지 않은 종목이고, 최근 보시면은 석유 가격보다 일단은 LNG의 가격이 지금 현재는 더 불안합니다. 따라서 LNG 쪽이나 이제 가스전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미리 선조정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내일서부터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종목은 역시 에너지 관련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은 0.2% 올랐습니다. 많이 안 올랐죠.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통합 시세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통합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00원이 오른 상태에서 끝이 났고 음선 모습을 보이고 있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은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쪽의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음선 조정을 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 시가 무렵에 마이너스에 출발하게 되면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역시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오늘 2.7% 정도 하락을 한 BHI입니다. 오늘 음선의 길이가 좀 크죠. 음선의 길이가 좀 크고 그 다음에 또한 추세는 타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의 상태가 101,100원입니다. 박스권 상태의 하단부를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에너지 관련 종목 쪽에서 놓고 본다는 그러면은 일단은 발군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죠. 또 거래량도 오늘 밀리면서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오늘 지금 WTI라든가 북해산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역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리 이제 그 원전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하나의 이제 기술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은 오늘도 1.37%가 내렸죠.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인데 단기 이동평균선이 깨졌어요. 20일선이 깨진 상태에서 저점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은 바닥권에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한 추세를 지금 현재는 상승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박스권 하단부를 갖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의 움직임 자체, 두산의 지금 현재는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전기술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저점이 상향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요. 기술주 섹터입니다. 근데 많이 안 올라간 종목 말씀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종목은 펜트론입니다. 실적 좋죠. 22,000원. 오늘 2.80%? 많이 안 올라갔어요. 펜트론 같은 경우에도. 펜트론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4분기 실적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펜트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펜트론은 지금 박스권 상태의 하단부에 있거든요. 22,000원인데 HBM4의 이제 지금 현재는 그 후반부 지금 보면은 이게 약간 좀 틀리긴 한데 HBM4 이제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후반부를 담당하는 건 그러한 지금 현재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출이 4분기에 들어서 지금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자체는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러한 지금 HBM4와 연관된 종목 쪽, 그 다음에 또한 디자인하우스 쪽, 이쪽이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은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뺐어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프로텍입니다. 역시 이제 HBM4와 연관된 그런 종목이죠. 이제 후공정 장비 쪽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약간은 그 움직임의 궤가 펜트론과 업종이 완전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HBM4와 이제 후공정 장비 쪽에 들어가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프로텍도 괜찮죠. 4일 연속 음선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회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은 부담이 이게 가긴 합니다. 하지만은 금액적으로 53,900원이고 그리고 시가총액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이익 규모로 볼 때 상당히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이 우후죽순격으로 가끔씩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도 최근에 급반등의 모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코세스입니다. 23,250원. 오늘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고 4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230억 이상 매출액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흐름은 개선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코세스가 오늘은 계속 마이너스에 있다가 끝에 가서 한 0.8 끝에 가서 조금 올랐어요. 힘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힘은 별로 없어요. 종목은요, 주식은 많이 내려간 종목이 기술적 반등을 하는 것은 대형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고 중소형주는 낙폭이 심하면 반등도 무겁습니다. 자, 오늘 코세스 23,250원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이죠.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1% 정도가 이제 끝에 가서 상승을 했는데 29만 3,500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BTS가 등장한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계속 나오던 기관성 물량도 줄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하이브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거래가 개선되는 추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시 이 인플레이션과는 연관도가 좀 떨어지는 종목군들이죠. 이런 우리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군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분위기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군들이 현재의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그 지금 테마주나 이제 그런 그 주제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됩니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고점 대비 낙폭과대 상태거든요. 단기간에 걸쳐서 내려갔고 남들은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얘는 52주 신저가 갱신하게 생겼어요. 모든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뭐 다른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는 목표주가 45만원, 46만원, 48만원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혼자 29만원 헤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과는 좀 동떨어지게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거든요. 매물 압력을.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나오긴 하겠지만 저점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지금 보면은 금일 같은 경우에 조정을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 쪽에서도 조금씩은 움직임이 나옵니다. 다만 요번에 엔캠이 지금 이제는 거래정지, 엔캠이 이제 지금 보면 하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상태죠. 공시로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하루 거래정지 공시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제 말이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주춤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이 이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고요. 가게 되면 역시 LNF하고 삼성 SDI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 코스닥의 액티브 펀드 중에서 3개 모두 포함되고 있는 그런 ABL 바이오라든가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군으로 접근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종목보다는 어떻게 장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은요 빠른 판단을 통해서 매수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려가는 종목을 그때 사서 다음날 매도할 것인가 하는 건데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장에 조정을 하잖아요. 그럼 2, 3일 정도 조정을 예상하고 2, 3일 내려갈 때 사서 반등하면 팔고 다시 2, 3일 하락했던 종목군들을 들어가서 반등하면 팔고 이렇게요. 지금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흐름을 타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됩니다. 추격 매수하게 되면 100% 걸려서 수익 몇 번 하게 되면 내 계좌는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2, 3일 정도 하락을 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반등하게 되면 매도 아니면 한 3일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을 했다가요. 그렇게 해서 눌림목에 매수해서 뜰 때를 지금 이제는 기다리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더 기다려서 다시 매도. 현금화 전략 위주로 하되 내려가는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일 고생하셨고요. 내일 장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뭐 그거야 제 탓이겠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사람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조금 있다 이 말하고 조금 있다 저 말하고 하니까 자기들도 모르지 않겠어요? 아무튼 상황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종목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으로서는 흐름으로 대응하십사. 이틀 정도 빠진 종목, 한 3일이나 이틀 빠진 종목을 매수하셨다가 올라갈 때 매도 이런 전략을 계속 구사하시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